모래알처럼 수많은 책 중에서 딱 한 권을 골라서 읽어드립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짜 장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소개할 책이 모래알처럼 많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코너를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소재도 떨어지고 네. 말도 더 이상 뭐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저희 절대 안 그렇습니다. 책은 뭐 원래 많다고 칩시다. 네. 말이 안 줄어요. 말이 안 줍니다. 우리 작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네. KBS의 모든 코너를 통틀어서 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과묵한 사람 셋이 모여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저는 한편으로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책 이야기 유쾌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국민 작가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죠. 모리스 르블랑. 이 모리스 르블랑의 기암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리팽을 이제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모리스 르블랑, 프랑스에는 국가적인 영웅으로까지 불리우는 그런 작가인데, 이시안 씨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만화 중에 명탐정 코난 있잖아요. 명탐정 코난. 네, 그게 이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의 완전 오마주. 거기 나오는 주인공도 셜록 홈즈의 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옷차림도 그래요. 약간 그 영국식, 이 수트 같은 거에다 이렇게 보타이 탁 메고 나오는데. 네. 거기 또 고등학생으로 변했을 때 한국 주인공 이름이 남도일이에요, 도일. 남도일. 네, 코난 도일 할 때. 코난 도일. 네. 그러니까 완전 셜록 홈즈 판인데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모리란이에요. 모리란? 네. 그러니까 모리스 르블랑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 모리스 르블랑의 그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에 와서야 수많은 작가들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만 저 어릴 때는 에가서 크리스틴이 이런 작가들은 일단 뒤로 빼놓고 셜록 홈즈 파냐 이제 아니면 궤도 루팡 그렇죠. 편이냐 그래서 막 대결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때 왜 사자가 세냐 호랑이가 세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수준으로 싸웠죠. 맞아요. 네. 그만큼 모리스 르블랑은 사실은 코난 도일이나 셜록 홈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즘 프랑스 어권, 그 불어권에서는 또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영어권에 좀 가깝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양대산맥이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추리소설계에서는 엄청난 성취를 보이신 분인데요. 1864년에 노르망디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노르망디에서 선장님의 아들로. 법대에 진학을 했는데 이상하게 작가들은요 항상 처음에는 다른 걸 하더라고요. 법대를 간다든가 신문기자를 한다든가. 법대 가신 분들 많죠. 마르크스도 법대에 갔죠. 법대 가서 학교 졸업 못하고 나왔고. 근데 정말 법이 재미없나 봐요. 딴 거를 하고 싶어지나 봐요. 심지어 뉴턴도 처음에 법대를 갔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으니까. 자퇴율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선대와 똑같이 또 자퇴를 하시고 파리로 올라와서 작가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장편소설, 단편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모파상, 기드 모파상의 작품들과 좀 비슷하게 썼나 봐요. 근데 이게 평단의 평가는 괜찮은데 평론가들이 좋아하면 또 대중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상업 전송하지 못했는데 그때 우연하게 쓴 앵베르 부인의 금고라는 그 추리소설, 그때 당시 추리소설과 모험소설이 좀 활개를 쳤었는데 그걸 썼다가 편집장 눈에 들어서 그게 루팡 시리즈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905년에 아르센 루팡. 근데 여기서 루팡이 약간 일본식 발음이어서 최근에는 리팽이라고 해야 된다. 르팽, 그죠? 그 철자상으로 LUPIN 이렇게 됐으니까 르팽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즘엔 루팡과 리팽을 좀 같이 쓰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리팽이라고 쓰고 루팡은 월급 루팡할 때 정도. 그렇죠. 아니 입에 너무 꽉차 붙지 않나요, 루팡? 루팡. 그렇죠. 사실은 리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한 발음은 아니니까. 그래서 궤도신사 아르센 리팽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요. 세계적인 그 유명세를 얻어요. 나중에는 내가 리팽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리팽이 나를 죽일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에 눌렸다는 거죠. 함몰됐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리팽이 엄청나게 대중소설 작가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나중에 작가들이 참 힘든가 봐요.
코난 도일도 셜록 홈즈 한번 죽였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스티븐 킹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썼잖아요. 미절이라고. 그 주인공 죽였다가 끌려가서 결국 감금당하는 작가 얘기를 썼잖아요. 스티븐 킹. 근데 이분은 근데 결국 셜록 홈즈, 그러니까 코난 도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F 소설도 쓰긴 썼어요. 네. 그거 나름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 모리스 르블랑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리팽 하나로만. 근데 그 나중에 성취가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을 정도로 성취를 인정받긴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뭐 문화 훈장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하는 레종 도네르. 제가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프랑스에 갔을 때 이 모리스 르블랑 묘지에 갔었거든요. 네. 몽파르나스 묘지에 있는데 어떤 묘지보다 커요. 이 묘비석이. 그리고 거기 진짜 또박또박 적혀 있어요. 레종 도네르를 받은 프랑스 작가. 뭐 이렇게 샤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은 입구 쪽에 약간 초라한 묘지 쪽에 있는데 모리스 르블랑의 그 묘지를 이렇게 보면서 모리스 르블랑이 살아 있을 때도 얼마나 프랑스에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고 부와 명예를 누렸는지를 그 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더라고요.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프랑스 가면은 뭐 굉장히 좋은 곳이 많잖아요.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등등인데 굳이 묘지를 가시는 우리 테디의 취향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다라고. 아니 근데 프랑스는 묘지가 좋아요. 저는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든 묘지를 가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영국 갔을 때도 그 하이게이츠 세미토리라는 데 갔는데 거기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마르크스 묘지가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시차 안 맞아서 새벽에 깼을 때 제일 먼저 가볼 수 있는 데가 묘지입니다. 새벽에 묘지가 좋죠. 그렇죠. 네. 자, 리팽 시리즈의 대표작 오늘 기암성 읽어볼 텐데 그 줄거리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줄거리. 자, 이게 사실 줄거리가 다인데. 줄거리가 다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쨌든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거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나?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알다시피 다 얘기합니다. 네. 스포일러가 넘쳐나는 방송. 넘쳐납니다. 근데 정말 이 스포일러를 넘쳐나게 하고 싶어도 너무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복잡한 스토리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르브르 백작의 집에 도둑이 들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조카 딸인 레이몽드가 이제 그 와중에서 괴한한테 총을 쏴요. 그리고 다친 것도 봤고요. 그렇지만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사라져버리죠? 네. 심지어 뭔가를 들고 가는 것까지 확실한데 집에 도둑 맞은 것도 없습니다. 이 수사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데요. 이 이지도르 보트를레라는 학생이 그 명철한 두뇌로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 범인인 리팡은 그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보트를레는 수사 과정에서 만난 그 루이 발메라스라는 남자와 의기투합해서 그 사이에 납치됐던 자신의 아버지와 레이몽드까지 구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리팡이 소나기에서 놀아난 것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보트를레는 리팡을 또 뒤쫓으면서 기암성의 정체를 밝혀내고요. 이 자신의 조력자였던 발메라스가 사실 리팽이었고 레이몽드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다 얘기하네요. 이 리팡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 레이몽드와 자신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유머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셜록 홈즈. 네, 셜록 홈즈가 아니고 헐록 홈즈입니다. 사실 이제 셜록 홈즈를 그 패러디한 거죠? 네네. 그렇죠. 이 습격을 당해요. 그래서 레이몽드를 잃고 맙니다. 이 리팽은 절망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이후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이제 소설 속에서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와 영국과 프랑스의 계속 자존심 걸린 싸움을 예전엔 전쟁으로 했다라면 이 코난 도일과 모리스 르블랑의 시대에 와서는 추리 소설로 막 탐정도가 도둑으로서 막 이렇게 싸움을 벌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기암성 왜 이 작품이 또 이 작품 속에 그 리팽이라고 하는 소위 정의의 사도가 아니잖아요. 도둑이잖아요. 도둑. 그렇죠. 네. 이 도둑의 캐릭터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았고 인기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탐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수사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범법을 저지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탐정이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류팽이 원래 도둑이니까 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리만족해주는 요즘에선 안티히어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 어둠 속에 빌런들이 오히려 히어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때부터 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든가 가능한 한 폭력을 쓰지 않는다든가 해서 정말 궤도 신사 귀족적인 어떤 품위를 보여줍니다. 이게 약간 프랑스적 허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초창기에는 사실은 뭘 훔치고 이런 모험보다는 추리적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추리 소설이라고 느끼기에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돼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루팡의 진짜 매력은 신출귀몰하는 그 능력이죠. 그렇죠. 그 반전과 어떤 허를 찌르는 어떤 상황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변장의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도 리팽하면 변장,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고 이 도둑이 캐릭터인 뭐 다른 작품들을 보더라도 이 변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면 좀 리팽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에 그것을 아주 호쾌하게 뚫고 나가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손안에 그 쥐처럼 갖고 노는 이 변장 능력이라던가 이런 능력들이 정말 리팽의 그 매력의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제 봉건제에서 이제 근대로 들어가면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그 히어로들의 어떤 느낌들을 보면 뭐 영국식의 로빈 후드 같은 인물들, 프랑스의 뭐 알렉산더 뒤마가 썼던 뭐 블랙 튤립이라든지 또 뭐 스카라무슈, 르팽 뭐 이런 인물들을 보면 약간 좀 권위에 도전하는 안티 히어로적인 어떤 측면들이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얻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이 재미있는 분석하시더라고요. 이 셜록 홈즈와 루팡 시대에 이렇게 변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전등이 발전을 안 해서 가스등 시대여서 가스등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저 형광등이 이렇게 찬란히 있으면 이게 안 된대요. 변장이. 아니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작품에서도 기암성에서도 이 보트렐레가 완전히 넋이 빠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계속 리팽이 변장을 해서 나타나요.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대낮에 정말 밝은 데서 약간 이런 데서도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역시 소설은 소설이죠. 네. 소설이다. 네. 또한 뭐 그게 이 아르셀 르팽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되기 때문이겠죠. 어찌됐건 사람들은 뭔가 좀 더 낭만적이고 좀 더 제도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의적을 바랬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You're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You're listening to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오늘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모리스 르블랑의 기암성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리팽의 라이벌들이 몇몇 있는데 이 작품에서 소년 탐정 이지도르 보트렐레가 맹활약을 펼칩니다. 소년 탐정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거의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소년 탐정이 특히 일본에서는 만화에서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든가 명탐정 코난 이런 식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논리적 추리를 막 펼쳐요. 그러다가 당황하면 울어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다가 아버지를 찾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 셜록 홈즈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머리는 비상하지만 아직 아이인 심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모습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프랑스인들이 좀 사랑을 했지 않나 이런 말도 있고요. 기암성 자체가 이지도르의 성장 드라마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한 소년. 우리가 르팽의 빙이 돼서 소설을 읽어서 그렇지 이지도르 보트렐레의 시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루팽도 사실 보트렐레를 좀 자신의 제자처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힌트를 계속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인생에 대한 장광설을 좀 늘어놓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들의 대신 이지도르 보트렐레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한편 보면 사실 이 소년이기 때문에 선입견도 없고 복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 이를테면 뭐 세기의 뭐 숙적이다, 뭐 이런 명예를 얻겠다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이를테면 잡다한 생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호기심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진짜 뭐 총명함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패기도 있고 이런 젊은이들의 장점 이런 것들이 이 보트렐레한테 굉장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이지도르가 엄청 인기를 끌었대요 당시에도. 근데 이 작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리스 르블랑이 이 캐릭터가 너무 커버리면 류팽 캐릭터가 죽어버리니까 일부러 안 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 요새 같으면 바로 스피노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어? 네. 스타워즈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스피노프가 얼마나 많은지 보다가 지쳐가지고. 한국에서 70년대인가 80년도에 이 이지돌이 명탐정 이지돌이란 이름으로 이지돌과 류팽 해가지고 시리즈를 만들었대요. 네, 그런데 말만 류팽과 그런 거지 뭐 셜록 홈즈 얘기 갖다 쓰고 다 갖다 써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네. 명탐정 이지돌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거 지금 썼으면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저작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한국의 이름이라는 건 신기한 것 같아요. 웬만한 그 서양 이름들 다 한국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지돌, 이란이 정말로. 이지돌. 뭐, 네. 바둑의 이세돌, 탐정의 이지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또 오랜 라이벌 가니마르 경감. 이 경감님도 참 하여튼 순환이세요. 네. 한 번을 못 잡고 하여튼 가니마르 경감과 험록 홈즈, 소위 이제 셜록 홈즈의 어떤 패러디 같은 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전 진짜 헐록 홈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류페니앙 그 루팡 팬들을 류페니앙이라고 하거든요. 네. 셜록 홈즈의 팬을 셜록히온이라고 하는데 류페니앙과 셜록히온들의 사이가 지금도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류팽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류팽이 양대산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사실 이미 이 당시에 셜록 홈즈는 세계적인 네, 스타였고. 맞아요. 사실은 네. 셜록 홈즈의 인기를 보고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보자 뭐 이래가지고 류팽이 또 탄생한 측면도 네. 없지 않죠. 네. 그래서 인기를 끌지 못하니까 그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셜록 홈즈와 류팽의 대결을 만든 거죠. 그때는 국제 저작권법이 없어서 각 뭐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만 통했지 국제적으로는 그게 없어서 가능했다고 해요. 있었어도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말 잘 안 들었어요. 네. 근데 처음엔 진짜 셜록 홈즈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코난 도일 측에서 항의를 했어요. 항이 뭐 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류팽이 인기를 끄니까 우리도 좀 세계적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간 또 영국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 영미권에서 그래서 캐릭터를 셜록 홈즈에서 헐록 홈즈로 그때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캐릭터가 바뀌면서 셜록 홈즈일 때는 진짜 셜록 홈즈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헐록 홈즈가 되면서 약간 하자품처럼 돼가지고요. 뭔가 여기서도 기암성에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무슨 명탐정 같은 모습들이 하나도 없고 완전 나쁜 사람처럼. 그렇죠. 약간 화만 자꾸 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셜록 홈즈 캐릭터가 이제 이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로팽 시리즈에 등장했을 때 좀 실망스러웠던 게 우리가 뭐 영국 프랑스 어느 쪽 편을 들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샤프하잖아요. 근데 네. 샤프도 안 하고 화도 자주 내고 냉철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잘 삐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셜록 홈즈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던. 네. 그 헐록 홈즈 이름만 건드린 게 아니라 캐릭터까지 건드려서 지금도 이제 셜록히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좀 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가니마르 경감과 헐록 홈즈. 네.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상당히 단역처럼 나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순간들에 이제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심지어 이제 사건 초기에 납치가 돼서 거의 끝날 때까지 풀려나지 않죠. 근데 저는 사실 좀 부러웠어요. 이 납치돼서 어디 어두운 데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요트를 타고 아프리카 일대를 여행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얘기에 따르면 자유롭고 매력적이며 배울 게 많은 여행이었다라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회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즐거운 여행을 또 이렇게 하고 오셨나 봐요. 납치당하고 싶네요. 그렇죠. 저 보면서 와 납치당하고 싶다. 이 보트렐레가 정말 그 엄청 고생하면서 지금 류팽이 뒤를 허덕허덕 쫓는 동안에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진짜 그 아름다운 여행을 하면서 보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큰일 날 뭔가 납치당해서 요지관광하고 이러신 많이 나온 감성의 분들이시네요.
농담입니다. 네, 물론 나중에는 큰 역할을 하죠. 이 가니마르 같은 경우는 기암성을 습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네. 셜록 홈즈는 리팽이 사랑하는 레이몽드를 물론 실수기는 하지만 죽이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것들은 다 이 가니마르와 셜록 홈즈가 하고 좀 좋은 거 머리 쓰고 좀 이렇게 스타가 되는 그런 것들은 보트를레가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역할이 분담돼 있죠. 그런 역할마저도 이제 영국인에게 주고 싶지 않아 했던. 근데 여기 가니마르도 되게 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셜록 홈즈에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있잖아요. 네. 그분은 또 나름의 어떤 역할,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는 캐릭터가 없어요. 그 경감님은 당하진 않죠.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걸 셜록 홈즈에게 의뢰하는 역할로 주로 나오는데. 그리고 조력도 좀 하고 그러는데 가니마르는 맨날 당하는 역할. 가니마르는 여기서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루팡 3세도 당합니다. 몽키펀치 원작의 그 루팡 3세에서도 좋아합니다. 그 작품. 네. 아우, 저는 후지코의 열렬한 팬입니다. 가니마르 경감에게 엄청나게 당하죠. 리팽이 이 자기 인생을 걸고 싶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리팽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셜록 홈즈 소설에는 정말 안 나와도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 싶을 정도로 여성 캐릭터들이 잘 등장을 안 하는데 리팽은 늘 사랑에 빠져요. 맞아요. 늘 사랑에. 금사빠입니다. 금사빠. 네, 이 사랑과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너무 셜록 홈즈와 비교가 되는 게 셜록 홈즈는 그 평생에 그 사귄 것도 아니야. 썸 타던 여인 아이린 애들러. 아이린 애들러. 네, 그 여성 딱 하나가 나오거든요. 아이린 애들러한테 한 번 당하죠. 몇 번 당하죠. 그렇죠, 네. 당하고 나서 그냥 회상만 하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네. 나중에 유부녀가 돼서 편지 찾아달라고 하니까 또 호구처럼 찾아주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데 리팽은 정말 나올 때마다 그 등장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고 심지어 결혼한 횟수만 5번이라고 해요. 어떻게 제임스 본드보다 더 많이 결혼했어요. 차인 적도 많고 뭐 하여튼 로맨티스트. 근데 이게 또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의 기질 차이가 여기서 또 나타났다. 이런 캐릭터를 프랑스 사람은 더 좋아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냉철한 셜록 홈즈에 비해서 낭만적이고 삶을 하나의 모험처럼 즐기는 이제 궤도 루팽, 아르센 루팽의 캐릭터가 바로 거기서 등장한다. 근데 사실 낭만적이고 정말 사랑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자 말은 진짜 안 듣습니다. 와 정말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기암성에 나오는 이 여성은요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되게 너무 위험하다. 너무 불길하다. 이러지 마라. 막 이러면서 계속 말려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리팡은 그 수많은 보석과 그림을 다 버리고 과거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소박하게 이제 레이몽드와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자신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몽드가 사실 죽은 것도 정말 리팽이 일을 크게 벌렸기 때문이에요. 진짜 왜 이랬어? 그러니까. 저라면 진짜 그 보석과 그림 다 팔아서 좀 떵떵거리면서 돈 모아서 어디 가서 여행이나 평생 하면서 사랑하는 여자와 살겠어요. 기왕 훔친 거. 돌려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그것도 그냥 얌전하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가니마르 경감과 보트를레를 거의 목전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의 영웅심을 한번 쫙 폭발을 시킨 다음에 자 나를 알아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멋지게 도망을 치려고 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게 리팡이죠. 네. 그게 리팽의 매력이죠.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원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궤도 루팽이 주인공인 기암성, 모리스 르블랑의 작품 읽어보고 있는데요. 자, 고전 추리물을 읽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겠죠. 뭐 영화나 드라마. 최근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이 루팽이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고 아마도 그것조차도 셜록이라고 하는 그 영드가 이제 히트를 하니까 프랑스에서 따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시즌 1, 2가 있는데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루팽을 너무나 정신적인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의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키 큰 이제 흑인 남성이 이제 주인공인데 뭐 어찌 됐건 자, 이 고전 추리물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이 고전 추리물을 읽는 즐거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현대 추리물은요, 약간 추리 처음에 있었다가 마지막에 보면 꼭 액션물이나 아예 무협물처럼 바뀌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네. 그 시즌 1 때는 완전 괜찮았는데 그 뒤부터는 그냥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걸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전 추리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황당하게 못하죠. 이제는 과학 수사가 정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트릭을 써도요.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 찍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러니까 트릭과 추리 같은 것들이 살아 있을 때 정말 이게 우리가 머리를 쓰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반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전 추리물이 어떤 지금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또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한데. 정말 그 시대는 개인정보라는 게 없는 시대예요. 세상에. 아니 정말 모자 하나를 사더라도 그 사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그걸 통해 알 수 있다니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게 딱히 다른 즐길 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면 정말 그 사건의 그 추이에 엄청난 관심을 보여요. 네. 신문도 열심히 찾아 읽고 진짜 그 모든 진짜 왜 낙양의 집가를 올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사건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내기도 벌이고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합니다. 마치 그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이 연재되듯이 사건들이 신문에 계속 이제 연재가 되는 거죠. 네, 저는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리팽이 중간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리팽과 레이몬드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게 밝혀지지만 이 중간에 리팽이 레이몬드를 짝사랑해서 납치까지 했고 열심히 구애를 했는데 차였다. 라고 이제 소문을 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신나해요. 그걸 가지고. 차였다는데. 네, 그러면서 여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대중은 정말로 흥겨워했다. 리팽이 패한 내용을 담은 노래도 나왔다. 리팽의 사랑, 아르센의 오열, 사랑에 빠진 도둑, 소매치기의 한탄 같은 노래였다. 거리마다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흥얼거렸고 곧 멀리까지 퍼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뭐라고요? 지금 그 유튜버들이 네, SNS 연예인들 뭐 하나 스캔들 나면 그걸 그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패러디. 선글라스 쓰고 나와서 그냥 이 사람이 옛날에 누굴 만났고 누굴 만났고 누굴 이거부터 시작해서 쭉 막 개인사들을 읊어대면서 뭐 조롱 아닌 조롱을 하는 것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정보가 진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죠. 자, 이 책을 21세기 버전으로 수정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바꾸면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의 리팽을 보고서 되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 리팽을 괜히 갖고 오지 않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을 어설프게 손을 대가지고 리팽 시즌 1, 2까지 다 시간에 들어서 봤는데 저가 남은 거는 기암성 모델이 관광지가 돼 있구나. 그런 거. 그죠, 그 바닷가에. 네, 바닷가에. 네. 재밌는 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리팽 그 변장 세트를 선물해줘요. 거의 이제 관광객들한테 팔더라고요. 네. 이거를 어디다 쓰냐 했는데 다음 장면이 다 그거 쓰고 다니는 그 관광지에서. 그런 정도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자. 저는 이런 주장이에요. 고전은 고전으로서 존재할 때 더 의미가 있다. 네. 저는 이 작품에서 그냥 좀 더 쿨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리팽이 그냥 야 네가 이겼다. 보트렐레 네가 이겼다. 이걸로 치고 기암성 얘기 같은 걸로 다시 도발을 좀 안 했으면 그랬으면 서로 축제 분위기 되고 리팽도 행복하고 좋지 않았겠느냐. 기암성에 봄을 쌓아놓고 레이몬드랑 흥청망청 잘 살 수 있었는데 괜히 그 호승심에 그 당시에 그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의 사건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대인이라면 좀 더 이런 그 명예 이런 데 좀 쿨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프랑스는 생각보다 지나치게 뜨겁고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국은 지나치게 건조하고 조금만 좀 서로 섞으면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앙숙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좀 뜨겁지 않나 소설이 그것이 조금만 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쿨하다면 충분히 지금도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읽힐 만한 그런 소설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팽에 빠지시는 순간 순식간에 시간을 도둑맞게 되실 겁니다. 도둑 맞는. 네. 월급 루팡 얘기하셨죠.
월급 루팡을 자처하는 분이시라면 원조 루팡을 읽어보시죠. 일상의 그 평범한 속에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소설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쉬우니까 가시기 전에 귀암성을 재밌게 읽었더라면 또 한편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습니까? 원래 모리스 르블랑의 3대 명작이 있어요. 기암성, 813, 또 813의 비밀이라고 하고 813, 그다음에 수정마개거든요. 저는 네. 수정마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게 수정마개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수정마개. 네. 813도 사실은 그죠 약간 예. 813도 봤던 기억이 나. 네. 단편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네. 그 예전에 그 루팡의 글들을 보면 제가 사실은 추리소설 읽으면서 그 범인을 맞추는 건 정말 젬병입니다. 네. 그런데 예상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루팡을 그렇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몽키펀치의 루팡 3세를 오히려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몽키펀치의 루팡 3세. 네. 이 루팡 3세 같은 경우는 그 아르센 루팡이 후손임을 자처하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작품 때문에 역으로 루팡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순서로 한번 읽어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예. 그렇죠. 이 루팡 3세는 현재 애니메이션으로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버전부터 여러 버전들이 또 나와 있고, 네네. 예전에 이제 단편 버전들 많이 봤고, 전 만화로도 많이 봤었는데, 몽키펀치. 후지코는 정말 최고의 캐릭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귀를 접으셔도 됩니다. 다른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리스 르블랑의 기암성, 아르센 루팡의 모험담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이거 기대됩니다. 저희 셋이서 의견을 내자마자 만장일치로 1초 만에 결정된 책입니다. 고트프리트 A. 비르거의 허풍선이 남작 미니 하우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Freeway.